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돼서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 균을 얘기를 합니다. 성병이 의심되는 증상들은 뭐 소변 보시는 게 예전과 다르게 좀 불편감이 있다든가 어딘가 좀 따갑다든가 좀 잔류감이 든다거나 정상적이었을 때는 배뇨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불편감이 좀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그런 그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성병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매개 질환이 의심이 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이제 소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혈액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성병균의 경우에 피부 그런 표피에서 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요새는 이제 STD 12종이라고 해서 12가지 균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변을 가지고 배양 검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균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IV 바이러스, 즉 에이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매독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뭐 1형이냐 2형이냐를 비교적 정확하게, 또 내가 항체가 어떤 타입의 항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최근에 걸린 건지 아니면 오래전에 걸린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검사에서는 그런 HPV 바이러스, 즉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 조직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집이 생겼을 때 그 물집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가 뭐 이제 연성하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균들도 저희가 피부 조직을 통해서 나가서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병을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12가지 검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그 12가지 검사에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균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임질, 즉 이제 임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임균이 있고요. 또 이제 클라미디아들이 있고요. 또 뭐 유레아 플라스마라든가 마이코플라스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균들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임질 같은 경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증상은 상당히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노란 그런 이제 고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또 잠복기가 매우 짧습니다. 뭐 짧으면 2, 3일, 길어도 일주일을 보통 넘기지 않습니다. 증상도 매우 심하고 그런 잠복기도 짧기 때문에 대부분 걸렸을 때 바로 와서 진단을 받고 이제 뭐 주사 같은 치료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뭐 치료가 되는 편에 속하고 있고요. 이제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임질보다는 증상이 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도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잠복기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2, 3주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2, 3주보다 훨씬 더 길은 잠복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미디아를 걸린 경우에 내가 언제 어디서 걸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조금 치료받으실 때도 제때 잘 치료받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제3자에게 또 옮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주의해야 되는 성병인 것 같습니다. 유레아 플라스마도 유레아 플라스마 유르니티쿰이 있고 유레아 플라스마 파빔이라는 게 있는데 유레아 플라스마 파빔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성이 매우 약해서 이걸 뭐 사실 꼭 치료해야 되느냐도 사실 좀 분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있으면 치료하는 게 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유레아 플라스마 8분 말고 유레아 플라스마 유르니티쿰 같은 경우는 얘도 조금 애매한 균이기는 한데 근데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옮기는 거는 사실 분명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접촉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는 접촉을 통해서 옮긴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내가 이것에 걸렸을 때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누구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이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 거는 좋습니다. 비교적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도 약을 먹었을 때 비교적 쉽게 잘 치료가 되는 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털륨이 있고요, 호미니스라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유라플라스마랑 마찬가지로 이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치료가 쉽고, 그렇게 얘가 과연 성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치료하는 게 좀 더 좋아서 저희도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털륨이라는 균은 얘는 명확한 성병균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는 성병균 중에 치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털륨이 걸렸을 때는 반드시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성병 걸리신 분들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 투약 기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저희가 언제까지 와서 무엇을 하세요? 다시 체크하세요.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약한 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치료를 편하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털륨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에 정확하게 치료하지 않으시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걸렸을 때는 정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완치 판정까지 잘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니까 꼭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